혹시 지금 무엇을 시작하든 꾸준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하려 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밀려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하루만 빠져도 자신을 탓하며 의욕을 잃었던 분들에게 어떻게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작심삼일을 면치 못하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꾸준함을 만들어 보시죠. 많은 분들이 꾸준함을 매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꾸준하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즉, 중요한 건 똑같은 행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단순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그건 꾸준함이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일 뿐입니다. 꾸준함은 반복 자체가 아니라 반복을 이어가려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아무리 반복을 해도 결과는 없었고 결국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꾼 뒤에는 독서와 글쓰기, 바프 촬영, 이직까지 이어가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꾸준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반복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꾸준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꾸준함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감정이 끌리는 대로 시작합니다. 좋아 보여서, 남들도 하니까, 이런 이유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내게 필요한 거 맞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꾸준히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 생긴 업무, 휴식 시간 같은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걸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 내 삶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꾸준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 앞 뒷산에 땅을 5m만 파면 10억을 준다고 해보죠. 그럼 아침마다 무조건 산에 올라갈 겁니다. 목적이 확실하면 꾸준함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 이런 확실한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해 보다가 결국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며 포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추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맞춰 계획을 세우니까 꾸준히 이어가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무너지는 순간 게임은 끝나고 맙니다. 저는 늘 감정에 휘둘렸어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면 그 생각만 하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2배 이상 오래 기억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 컨트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특정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잊어버릴까봐 불안해서인데 글로 써두면 안심이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되거든요. 글쓰기 형식은 자유로운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일기장에 욕만 쓴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가 잘 안 된다면 현재 상황, 문제점, 대안 이 틀로 쓰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을 오늘 발표 준비를 망쳐서 계속 생각이 난다. 문제점은 자꾸 떠올리다 보니 내일 준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대안은 발표 실수는 기록해 두고 내일 자료는 30분만 더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순간의 감정을 기록해 보는 거죠. 저는 밤에 일기를 쓰거나 중간중간 휴대폰 메모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뱉고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시작해라.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은 작은 결과만 만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싱에서 나오는 도미노 이론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그 힘으로 더 큰 도미노를 계속 밀어넘길 수 있죠. 실제로 5cm짜리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가면 10배, 100배만한 크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앞뒤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5cm짜리 도미노부터 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1cm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1m가 가장 작은 도미노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은 도미노를 선택하면 꾸준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중요한 건 작다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적당히 작은 도미노부터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의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달리기를 해보니 1km를 뛰는데 10분이 걸리고 체력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현재 능력이었습니다. 이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완전한 힘을 쏟는 것은 초기에는 좋을 수 있어도 지속이 어렵고 너무 낮은 수준은 성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3kg, 5kg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치의 70에서 80% 정도만 실행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야 재미없어서 멈추거나 힘들어서 포기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실제 시험을 한번 치러보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맞는 최소 단위를 찾는 방법이에요. 결국 꾸준함은 무작정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정확히 알고 그 수준에 적당히 쪼개서 시작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내 컨디션, 날씨, 상황, 환경은 매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날은 평소처럼 잘 되지만 또 어떤 날은 도저히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하루의 실패일 뿐 내 인생 전체의 패배가 아니니까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쉬어도 된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쉬지 마라. 왜냐하면 이틀을 쉬면 그냥 쉬어도 된다는 새로운 나 자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단순히 넘어가면 그냥 실패로 끝나지만 거기서 배움을 찾으면 성장의 재료가 되죠. 저와 아내는 매달 가족회의를 하며 한 달을 점검합니다. 그 달의 목표 중 잘 된 건 왜 잘 됐는지, 안 된 건 왜 아쉬웠는지 피드백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달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실패는 오히려 다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꾸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감에 빠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무언가를 이어가는 게 누구보다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쌓아가다 보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멈춘 날도 많았지만 다시 시작하는 힘 덕분에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뿐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함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해내고 있듯이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 수 있지만 반복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 채널은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꾸준함을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